사람들이 살면서 스트레스 안 받고 사는 사람들이 있나? 요즘에 완전 인스타에 올린 사진이요. 또 무슨 얘기 하려고? 턱선이 밀가루 반죽처럼 야, 그 정도라. 도우인 줄 알았어요? 피자 도우처럼 그냥 쫙 늘어져 있던데요? 어떻게 된 겁니까? 내가 최근 들어서 다시금 애착을 갖고 많이 쓰는 것 중에는 미세층 고주파. 얘네들은 침이 박혀서 하는 그런 시술이거든. 턱 쪽에, 특히나 이 아래 이 턱 라인 쪽에 뼈에서부터 이 목젖까지 여기 이쪽이 늘어지기 시작하면 솔직히 굉장히 나이 들어 보이기 때문에 아니 누가 청담동 박찬호 아니랄까봐 밤새 얘기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오케이, 담백하게 갑시다. 그래서 뭘 하냐? 대한민국의 모든 의사 선생님과 의료 종사자들을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쉽게 얘기하고 친구 같은 여러분들의 5분 닥터 청담동 피부과 김원장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35분 닥터라는 얘기가 있던데. 오늘 진짜 짧게 가자. 짧게. 몸 아프신 거 아, 컨디션 어떠세요? 컨디션 오늘 어때? 보니까 오늘은 좀 멀끔해 보이시고. 우리 환자분들한테 많이 말씀을 드리고 같이 나누는 편인데 제가 묘기증으로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요새 묘기증이 벌써 내가 4달째거든. 더모그라피즘이라고 그래서 뭔가를 그렸을 때 그런 그림이 그려진다라고 해서 묘기증이거든. 뭔가 긁히기만 하면 여기 뻘겋게 올라와. 세수도 세게 하면 이런 데가 불긋불긋해지고 긁히면 이런 데가 뻘겋게 올라와. 원장님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원장님이 그거 해결 안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히스타민 분비가 많아서 생기는 거거든 이게. 항히스타민제랑 그리고 스테로이드도 많이 먹고 맞고 했는데 이게 6주 이상이 되면은 만성이라고 부르거든. 어떻게 보면 묘기증은 두드러기 일종인데 내가 두드러기가 지금 6주 이상 됐기 때문에 만성으로 좀 넘어갔어. 아무리 항히스타민을 먹고 해도 약효가 없고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피 검사랑 면역 검사들을 했었는데 거기서도 이상이 아무것도 안 나왔어. 알러지 테스트 100개, 뭐 200개 다 검사했는데 정말 단 한 가지도 안 나왔어. 이것도 굉장히 미스테리야. 그거 벌써 면역 치료를 하는데도 안 나. 계속해서 나 지금 긁으면 여기 다시 올라와. 스트레스 받아서 생기는 거 아니에요? 원인이 없을 때는 꼭 스트레스가 들어가기 마련이거든. 사람들이 살면서 스트레스 안 받고 사는 사람들이 있나?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도 분명히 있을 수 있겠지만 전반적으로는 그냥 면역이 떨어지고 그냥 노화인 것 같아. 굉장히 좀 약간 좀 우울하긴 하더라고. 그래서 피부 증상을 가지신 특히나 가려움증이나 건선이나 아토피나 또 두드러기, 또 여드름마저도 조금 더 환자분들을 진료할 때 있어서 그분들의 어려움과 마음을 조금 더 생각하게 되더라고. 보통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아. 이런 만성적으로 이런 피부 증상을 갖고 있다는 건. 원장님 요즘에 완전 인스타에 올린 사진이요. 또 무슨 얘기 하려고? 턱선이 밀가루 반죽처럼 야, 그 정도라. 도우인 줄 알았어요? 피자 도우처럼 그냥 쫙 늘어져 있던데요? 어떻게 된 겁니까? 나도 사실 다른 친구가 찍은 거를 내 거에다가 갖고 온 걸 본 거잖아. 이게 인스타라는 게 이게 좀 그래. 내가 올리는 거랑 가끔은 다른 분들이 올린 사진이랑 이게 좀 달라. 유람생? 그래도 사진 올릴 때 턱선이라는 거 정리를 좀 하거나 내가 잘 안 나온 거는 안 올리게 되잖아, 내 거니까. 근데 다른 사람 거에는 내가 남이 되니까 본인한테만 포커싱이 돼서 제일 잘 나온 거를 올리는 게 사람의 심리인 거는 내가 이해는 하지만 너 내려라 그거. 아 근데 나도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 이게 아 진짜 맞아. 그래서 뭐 무너지는 턱선에 대해서 이거 받고 이어가기? 확실하게 잡아주시고. 그러니까 나는 턱선이 이상한 사진 있는 걸로 일단 끝내고 진짜 이렇게 나와. 오늘 턱선에 대해서 할까? 사실 나는 턱선이 좀 무너진 이유가 사실 좀 있어. 유튜브에서도 나 여러 번 말씀드렸고 그리고 혹시라도 유튜브를 보고 오신 분들한테 내가 잘못된 이미지를 드리지 않기 위해서 꼭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여드름이 꽤 많이 났었던 피부고 여드름 핀 흉터도 많고 그리고 특히 이전에 쪽에 여드름이 상당히 많이 났었던 적이 있었는데 여드름이 많이 나고 짜고 염증이 생기고 힐링이 되고 염증이 생기고 힐링이 되고 하는 과정을 겪고 나니까 이 턱선 자체가 보통 피부가 좋으신 분들처럼 짱짱하게 딱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약간 흘러내리는 듯한 느낌이 어느 순간에는 분명히 생기고 보이게 되더라고 보니까.
사실 나이가 들기 때문에 콜라겐들과 여러 가지 탄력 섬유 세포들이 없어지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여드름과 또 나이 들어서 이런 턱 라인이 좀 무너지고 처지는 걸 보니까 좀 마음이 좀 안 좋긴 하더라고. 그래서 사실 옛날에 그런 말들 있잖아. 좋을 때 유지해라. 유튜브를 좀 구독하시는 분들 중에 젊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나이가 상대적으로 조금 있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젊으신 분들은 나 뭐 지금 뭐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 보면 사실은 살이 안 쪘으면 더 좋았을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날씬했을 때 그걸 유지하는 게 가장 좋은 거고 살이 쪘었을 때 빼고 싶은 거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그리고 에너지를 써가면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 우리가 살이 안 찌게끔 노력을 해야 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숙지하고 생각해야 되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피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 좋을 때 그거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로 유지를 하려고 하는 우리가 노력을 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이 들어. 사실은 뭐 의학의 힘을 빌려서 할 수 있는 것들도 있지만 제한적이고 근데 그것마저도 도움을 받지 않고 그냥 나 지금 늦었는데 지금 시작할까 라고 하면서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뭐 가장 요즘에 다르던데요? 그렇지. 늦었을 때는 늦은 거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는 진짜 늦은 걸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턱선이건 색소치료건 탄력이건 우리가 늦었다고 생각하기 전에 할 수 있는 개인적인 노력, 의학의 힘을 빌어서 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해나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 원장님 솔루션 좀 아니 누가 청담동 박찬호 아니랄까봐 밤새 얘기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오케이 담백하게 갑시다. 그래서 뭘 하냐? 리프팅은 다 해야지. 리프팅은 무조건 다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 늘 얘기하는 거 있잖아. 늘 재탕이라서 죄송하지만 우리가 있는 것들을 적절하게 적재적소에 쓰게 되면 좋은 치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말씀을 드리지만 그러니까 울세라랑 써마지는 분명히 들어가야 되는 거는 이건 머스트로 들어가야 돼. 사실은 머스트로 들어가야 되고 우리가 스마스층, 근막층과 또 진피층에 고주파와 초음파를 쏘고 열을 가하고 하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무조건적으로 특히나 턱선이 무너졌다라고 생각할 때는 원장님한테 가서 그쪽을 중점적으로 해달라고 주문을 따로 넣어야 돼. 우리가 턱선이 무너졌는데 가서 400샷 쏠게요 라고 했어. 그러면 얼굴에 내가 원하지도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제외하고 이만큼 쏘는 거를 아래로 이만큼 내려서 쏘는 거야. 그러면 400샷 자체를 우리가 얼굴에 보통 이 정도까지 해서 400샷을 쏘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울세라라고 쳤었을 때 400샷을 쏜다라고 하면 이 위에를 쏘지만 턱선이 무너지면 이게 아니라 이렇게 내려와야 되거든. 샷수를 뭐 800샷으로 늘려서 목까지 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금전적으로 조금 더 가성비 쪽으로 생각한다라고 할 때는 턱선 쪽에만 집중해서 쏴달라고 하면 훨씬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써마지급의 고주파든 그리고 울세라급의 초음파든 턱선 쪽을 조금 더 살려주세요 라고 주문을 정확하게 해서 이쪽 면에다가 집중을 해서 쏘게 되면 굉장히 좋아질 수가 있어. 내가 최근 들어서 다시금 애착을 갖고 많이 쓰는 것 중에는 미세층 고주파, 우리가 마이크로 니들 라디오 프리퀀시라 그래서 시크릿이나 뭐 여러 가지 대명사가 돼버린 고주파 시술인데 얘네들은 침이 박혀서 하는 그런 시술이거든. 턱 쪽에 특히나 이 아래 이 턱 라인 쪽에 뼈에서부터 이 목젖까지 여기 이쪽이 늘어지기 시작하면 솔직히 굉장히 나이 들어 보이기 때문에 그쪽에 우리가 미세침으로 막 쏘면서 미세침이 들어가서 진피층에 있는 섬유 아세포를 자극해서 콜라겐들을 다시 많이 만들어낼 수 있게끔 그런 치료들을 같이 병행하면 굉장히 좋은 치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거층에는 피부를 뚫지 않고 할 수 있는 울세라랑 써마지급의 고주파와 초음파를 쓰고 또 침습적으로 침이 들어가서 안쪽에 있는 진피층을 직접적으로 자극시킬 수 있는 그런 미세층 고주파를 이용하면서 뚫린 구멍들 자체에는 스킨 부스터들로 밀어 넣으면서 진피층을 자극을 시키면 그 세 가지 방법으로도 굉장히 좋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피부 거층은 비침습적인 무슨 인모드나 튠페이스, 티타늄, 울세라, 써마지 이런 것들로 할 수 있는 모든 탄력 리프팅들을 총동원해서 스케줄을 만들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안쪽으로 깊이 박히면서 하는 미세층 고주파를 같이 병행을 하게 되면은 할 수 있는 것들은 내가 볼 땐 다 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 레이저는. 그래서 그런 식의 턱선을 살릴 수 있는 레이저들을 이용하면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전체적으로 이렇게 달라붙는 것들을 조금은 느끼실 수 있을 거야. 바늘이면 피 막 나고 막 멍 생기고 그러잖아요. 피는 나.
피는 나는데 피가 나는 거랑 통증과는 비례하지 않거든. 진짜 마취형 걸 발라놓고 하게 되면 사실은 통증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 진피층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엄청나게 뭐 이만큼씩 들어가는 거 아니거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피는 날 수 있고, 그리고 멍은 얘네들이 바늘을 한 포인트로 딱 찌르는 게 아니고 균일한 사각형이 딱딱딱딱 찍히는 거기 때문에 멍이 들거나 그런 것들은 사실 거의 생기지 않아. 그리고 이런 턱들은 우리가 이렇게 흘러내리고 이 턱선, 턱뼈 아래쪽은 장기들과 좀 물렁물렁한 연조직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 잡고 이렇게 꼬집듯이 옆으로 이렇게 잡고 눌러서 꼬집듯이 그런 치료를 하게 되는데, 멍이 드는 경우는 사실은 거의 못 본 것 같아. 하고 나서 혹시라도 멍이 들거나 얼굴이 완전히 엉망이 되거나 이런 두려움이 있으시다라고 하면 그런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 레이저 말고 다른 거는 없을까요? 일단은 우리가 턱 쪽이랑 목 쪽은 우리가 하루에도 진짜 몇십 번, 몇백 번 뭐 고개를 내리고 올리고 하면서 정말 많이 쓰게 되거든. 근데 많이 늘어났다가 다시 돌아올 때는 수분이 많이 빠지는 경우가 많아. 이런 움직임이 많기 때문에 피부가 늘어났다가 다시 줄어들 때는 수분들이 많이 소실되는 경우가 많거든. 그럴 때는 수분들을 공급시킬 수 있는 그런 치료들을 하면 되는데, 나는 리쥬란을 목 쪽, 이 아래쪽에다가 많이 하는 것 같아. 폴리뉴클리오타이드라는 펜 성분이 들어가면서 훨씬 더 목 쪽에 수분감과 탄력감이 훨씬 더 증감되기는 해. 그 작년에 하셨잖아요. 목 부분에. 그렇지, 작년에 했었지. 만족한다고 막. 맞아 그거야. 그때는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들어갔잖아. 기억나지? 여기 카드 올려주고 여기에 지난번에 했었던 거 좀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것들을 목 이 턱 라인 쪽에다가 이렇게 쭉 깔게 되면 걔네들도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보거든. 그렇기 때문에 수분 공급이랑 이 진피층에 또 폴리뉴클레오타이드 성분이 들어가서 얘네들이 작용을 일으키면 우리가 턱선을 좀 잡는 데는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어. 그리고 또 스킨보톡스는 늘 안 빠지지. 스킨보톡스도 이쪽에다가 이 라인 쪽을 따라서 한 2개 내지 3개 정도 하게 되면 점차적으로 쫙 달라붙는 그런 효과를 좀 얻을 수가 있어. 그리고 사실 물광이라고 하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물광 기계를 이용해서 딱 잡아서 하고 음압이 걸려서 쫙 올라갈 때 진피층에다가 우리가 여러 가지 스킨 부스터들, 뭐 주베륵이나 오트라콜이나 엑소점이나 베네브나 이런 것들을 안에다가 집어넣게 되면 걔네들도 안에서 작용들을 해 나가면서 피부층의 탄력을 증진시키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져 있는 것들을 싹 붙이는 그런 좋은 치료가 될 수가 있어. 그냥 손주사로 하는 거랑 차이가 있나요? 방법적인 차이는 있지. 왜 물광 기계로 들어가고 왜 그냥 손주사로 하느냐라고 만약에 그게 궁금하다라고 하면, 리쥬란은 이렇게 손주사로 할 수 있게끔 이 포장 단위가 그렇게 나오거든. 그렇기 때문에 리쥬란은 손주사로 하지, 그거를 빼다가 또 그런 물광 주사에 주입을 시켜서 막 하려고 하면 이런 물광 기계 안쪽에 들어가면서 쓰지 못하는 로스 되는 그런 양들이 굉장히 많이 남기 때문에, 리쥬란 같은 경우는 포장되어 있는 단위를 그냥 바늘 시술로 손주사로 하는 게 가장 좋고, 그리고 엑소점이나 주베룩이나 울트라콜이나 스킨 부스터들은 분말 형태로 포장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을 주사제 용수랑 같이 믹스를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거의 뚝뚝 떨어지는 물의 형태로 되어 있거든. 리쥬란은 젤 형태로 되어 있고 이런 스킨 부스터들은 물의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걔네들을 얼굴에다 직접 주입을 하게 되면 머무르지 않게 돼. 그래서 히알루론산이라고 하는 거랑 믹스를 해서 조금 더 진하게 만들어서 젤 타입으로 만드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물광 기계에 집어넣어서 쏘는 경우가 많거든. 구태여 젤 타입으로 잘 포장 단위가 되어 있는 리쥬란은 물광 기계로 안 해도 되고, 분말을 만들어서 어떠한 제조 형태로 만들어서 얼굴에 쏘게 되는 그런 스킨 부스터인 경우에는 물광 기계로 이용해서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그 두 가지 손주사랑 물광 주사는 포장 단위와 처음에 얘네들을 믹스하는 형태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우리가 시술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일단은 레이저 리프팅과 스킨 보톡스와 리쥬란, 수분 공급도 해주고 그런 보톡스들의 그런 타이트닝 효과를 같이, 그러면서 스킨 부스터들을 쭉 깔아주면 전체적으로 진피층 강화까지 되기 때문에 그런 인스타에서 이렇게 불룩하게 나오고 하는 것들이 조금 방지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냥 가만히 있었을 때 이 거죽이 늘어날 때에 걔네들을 잡아주는 턱선의 그런 시술들인 거고, 그 이외에 만약에 여기 지방이 많거나 지방 때문에 불룩거리거나 침샘이 많아서 턱선이 안 잡히거나 하는 경우에는 뭐 보톡스나 우리 윤곽주사를 이용해서 그런 턱선을 좀 잡아주는 그런 시술도 있지. 그 지방 터트리는 주사 있잖아요. V올레. 있지. 시술 영상으로 한번 가시죠. 그럴까? 그거 한번 하자. 그거 많이 아파요? 일단은 안 아프다고 얘기를 하고. 안 아파. 근데 그거 하고 나서
그러면 PD가 맞았을 때 그리고 맞고 나서 며칠 후에 전체적인 좀 팔로우업을 해주면서 부위올렛 효과나 그런 부작용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하는 콘텐츠도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 다음에 하자. 그래서 부위올렛에 대한 것들을 그러면 되게 좋은 치료이고 되게 많이 시술을 하기 때문에 지방을 분해시키면서 턱선을 잡는 방법으로 부위올렛은 우리 다음 편에 한번 준비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지 뭐. 이런 식으로 공짜 시술 받나요? 아저 혜택 무료야죠. 너무 당당하니까 할 말이 없네. 아 원장님. 원장님 피자 도. 함께 즐겨요. 피자. 저거 진짜. 오늘은 그 턱선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지방 때문에 처지는 게 아닌 전체적인 피부 탄력 때문에 턱선을 소실하는 경우에 우리가 그걸 개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드렸는데 여러 가지 또 질문이 있을 수 있으시니까 아래 댓글창에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시간이 허락하는 한 성심성의껏 댓글에 대한 답글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준비한 내용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생했어.